금욕의 땅에서 신시티 환락의 도시로 라스베이거스에 대한 이야기 프리버드 7. 오늘은 어제 2일 화요일에 방영했던 TVN 벌거벗은 세계사 145회. 금욕의 땅 라스베이거스는 어떻게 환락의 도시가 되었나?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스베이거스. 미 서부 네바다주의 사막 한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땅이 아닐 곳인 땅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형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유흥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당장 라스베이거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카지노, 슬롯머신, 여러 도박, 분수쇼, 스트립쇼 등 딱 음주가무의 환락의 도시인 것이 사실인데요. 이 라스베이거스의 별명부터 신시티라는 것부터 느낌이 훅 오죠. 히읗. 여담으로 현재 우리가 라스베이거스라 부르는 곳이 정확히 따지고 보면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시에 속한 게 아닌 파라다이스라는 카운티 직할지라고 하네요. 일단 방송에 따라 라스베이거스로 계속 호칭하겠습니다. 출발은 금욕의 도시, 오아시스 도시. 애초에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은 위에서 이야기했듯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의 땅이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 주변에는 데스밸리 등 보통 사람이 살기 힘든 가혹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에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막의 오아시스가 존재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라스베이거스는 딱 소규모의 오아시스 군락 정도로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곳에 1855년 모르몬 교도들이 정착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르몬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모르몬교는 기독교의 한 계파로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 일부다처제를 실천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기존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모르몬 교도들은 미 동부를 떠나 서부로 떠났고 그렇게 정착한 곳이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솔트레이크 시티에 자리 잡은 모르몬 교도들은 선교 활동을 개시했고 그렇게 라스베이거스에도 30명가량의 모르몬 교도들이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정착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모르몬 교도들이 떠나고 난 후 라스베이거스는 1900년도 기준으로 인구가 최대 25명 뿐이었다고 하죠. 이 정도면 소멸이 맞는데 이러한 라스베이거스에 반전의 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후버댐의 건설, 유흥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시작. 우선 캘리포니아의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와 유타주의 도시 솔트레이크 시티를 연결하는 철도의 중간 기착지로 라스베이거스에 역이 생기면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개 관련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었을 텐데요.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을 위한 술집, 도박장, 홍등가 등 유흥시설이 자연스레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라스베이거스는 신시티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금욕과 절제와 거리가 먼 죄악의 도시로 인식이 됐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1931년 후버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라스베이거스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댐 건설 현장과 50k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던 라스베이거스는 수년간 이어질 대규모 토목 공사인 후버댐 건설의 배후 도시로서 낙수 효과를 받을 만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방송에 따르면 당시 미국 내무부 장관이었던 레이 라이먼 윌버는 라스베이거스가 불경한 도시 상수란 것처럼 유흥의 도시였으므로라면서 라스베이거스가 아닌 댐 근처에 새로운 도시 건설하겠다고 했으며 결국 라스베이거스에 모였던 노동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새로운 도시인 볼더시티로 갔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라스베이거스에게는 위기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장기인 유흥을 차라리 극대화시키자였던 것이었죠. 어차피 댐 건설 노동자들이 볼더시티에 있더라도 이들도 유흥이 필요했을 것이니 돈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쓰게만 하면 되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러한 라스베이거스의 선택은 잘 맞아떨어졌고 그렇게 라스베이거스는 도박을 본격 허용하고 카지노의 시대를 열면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돈 냄새는 당연하게도 당대 미국 마피아들도 맡았을 것이고요. 벅시 시겔, 관광과 오락의 라스베이거스를 확립하다. 상술한 것처럼 라스베이거스가 카지노의 도시로 모양을 잡아가고 있을 때 이곳을 주목한 이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마피아의 암살자로 이름을 떨쳤던 벅시 시겔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61회 미국 마피아는 금주법을 타고 벌거벗은 세계사 61회 미국 마피아는 금주법을 타고 어제 쳐서 날만 해도 한낮에는 꽤나 덥다고 생. 당시 미국 마피아는 금주법 시대에 밀주 유통을 통해 큰 돈을 벌어들였었는데 금주법이 폐지가 되면서 미국 마피아들은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었는데 그것이 도박, 사채, 마약, 매춘 등이었다고 하죠. 그러니 이들에게 라스베이거스는 입안의 사탕같이 안성맞춤의 땅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날 방송에 따르면 벅시 시겔은 마피아의 자본을 끌어보아 사막 한복판 부지를 매입해 거대한 카지노 호텔인 플라밍고 호텔을 건립했는데요. 여담으로 플라밍고라는 이름은 당시 본인의 애인이었던 배우 버지니아 힐의 애칭에서 따왔다고 하죠. 이 벅시 시겔은 꽤나 사업적인 안목이 좋았던 것 같았는데요. 그는 사람들을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해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게 카지노를 설치하는 등 현재의 대형 카지노 호텔의 시초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창문과 시계를 없애는 등 사람들이 카지노에 맞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최초로 잡은 인물이라고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늘이 그를 돕지 않았는데요. 성대하게 플라밍고 호텔 개장식을 준비했는데 오픈 전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작이 아주 꼬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파로 카지노가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벅시 시겔이 다른 마피아의 자본을 끌고 들어온 것인지라 결국 그는 미국 마피아 글에서 볼 수 있는 미국 마피아의 보스였던 럭키 루치아노 등 마피아의 명령에 의해 총기 암살을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벅시 시겔이 죽은 자리에 다른 마피아 자본이 들어왔는데요. 전술한 것처럼 자연재해 문제로 시작이 그랬던 것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못 모을 것이 아니었기에 벅시 시겔이 죽고 몇 주 후부터 라스베이거스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다고 합니다. 베이거스 남작 하워드 휴즈. 라스베이거스는 다양한 전략으로 사람들을 매혹시켰다고 하는데요. 도시 파라다이스 구조 자체를 모든 길이 카지노를 관통하도록 구축하는 한편 하이롤러 큰손들에 대한 밀착 관리,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이 그것들인데요. 라스베이거스는 프랭크 시나트라, 엘비스 프레슬리 등 당대의 스타들과 전속 계약을 맺어 더 많은 사람들을 라스베이거스로 불러들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스베이거스는 1960년대까지는 딱 카지노 관광도시 정도의 규모로 현재의 화려하고 고급진 느낌의 파라다이스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라스베이거스의 규모를 더 키우고 사업가 중심의 도시로 바꿔놓은 이가 바로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인데요. 영화 아이언맨 속 토니 스타크 캐릭터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하워드 휴즈는 노년의 라스베이거스로 향해 그곳에 머물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 라스베이거스를 저급한 유흥도시에서 고급진 유흥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기업과 자본이 투사됐기에 상술한 것처럼 당대의 스타들을 불러 모아 상시 공연을 할 수도 있었겠고 말이죠. 이후로도 라스베이거스에는 스티브 윈 셸던, 아델슨 등 새로운 거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동부의 유흥도시 애틀랜틱 시티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대의 오락도시로서 인구 200만이 넘는 대형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특이 관광 코스, 결혼 관광, 도박, 오락, 향락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는 이색이라면 이색인 특이 관광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결혼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라스베이거스가 자리한 네바다주의 주법이 결혼과 이혼이 매우 신속간편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이를 이용해 신속한 결혼식 후 화끈한 신혼여행을 라스베이거스에서 보낼 수 있는 관광 코스를 만들었다고 하죠. 또한 이혼 역시 상대적으로 간편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과거 미국에서는 이혼을 위해선 6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네바다주에서는 6주간 도시에서 머물면 이혼이 가능해서 이혼 관광으로도 많이 찾았다고 하네요. 히읗. 무튼 현재 라스베이거스는 결혼도 신속하고 이혼도 신속하기만 하면 없던 일처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15분이면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아울러 72시간 내면 이혼이 아닌 아예 혼인 무효 처리까지 가능하다고도 하죠.
라스베이거스의 명과 암. 이렇게 밝고 화려하고 유흥과 향락의 도시, 파라다이스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지만 이면에는 당연하게도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는 이곳이 카지노의 도시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돈 다 날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두더지족으로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그곳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인데요. 당장 우리나라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정선에도 저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아울러 이 때문에 라스베이거스는 높은 자살률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돈 잃고 목숨을 던지는 이들이 많을 테니 하여 라스베이거스는 미국의 자살 수도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는데요. 신시티의 자살 수도의 참여담으로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의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창문을 열 수 없다고 하네요. 이상 벌거벗은 세계사 145회 금욕의 땅 라스베이거스는 어떻게 환락의 도시가 되었나? 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